먼저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늘 또 이슈 점검과 함께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딥시크의 충격으로 지난 27일 2763선까지 장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회복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오늘도 일봉상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PCE 지표 발표 이후에 10시 35분경 21,755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10시 51분경 21,808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71% 정도 상승한 21,7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연준이 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내에서는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네. 연준이 이번 달 금리 동결에 이어서 또 오늘은 PCE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매파적이다, 비둘기적이다 그런 것들을 해석할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번 FOMC는 여러분들은 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그냥 별일 없었다 이 정도였습니다. 별일 없었다. 근데 시장에서는 항상 그 야단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야단법석에 그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냥 시장에서 애시당초 금리 동결을 봤었고 쭉 동결로 갔었고 대신에 이제 문구가 좀 바뀌었다는 게 좀 관건인 거죠. 문구가 뭐 좀 긍정적인 문구들이 좀 삭제가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문구들이 삭제가 되면서 그걸 보고 이제 매파적이라고 하는데 진짜 매파적은 이게 매파적이 아니죠. 갑자기 막 금리 내린다고 막 선언하는 게 그때가 매파적이었고 사람은 좀 변화를 봅니다.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금리 가지고 논란한 그런 논의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2월 달은 없고 3월 달에 이제 FOMC가 있는데 그때 역시도 시장은 금리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장 금리에 이제 좌지우지되는 시기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단지 하나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연준이 보고 있는 지표들의 이제 값 이제 매달 나오죠. 네, 그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고용 실업률 아니면 뭐 ISM 관련된 아니 PMI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든 PCE든 이 부분이 잡히지 않는다면 네,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죠.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연준은 계속 금리를 동결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빅테크들은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중소기업 파산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작년 4분기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미국에 일단 살고 있지 않고 우리 역시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와 관련된 업종이 아니라면 뭐 예를 들면 뭐 큰 자동차 회사의 그 하청업체들 뭐 부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또 소비지 관련된 지표들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일단 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보면 잠깐만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자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가 보시다시피 5.5까지 갔다가 4.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멈추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혹자는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자껏 내렸는데 이제 와서 조금 찔끔 튄다고 그거 갖고 또 올려버리면 이게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미국, 일본 빼고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일본이야 뭐 정상화되는 과정에 올리는 거라고 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립금리를 3%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3%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와줘야 기업들이 좀 숨통을 좀 트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9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면서 많이들 걱정들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과정이었고 그동안이 비정상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한마디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돈을 빌릴 때 친구한테 일주일 빌리는 거랑 1년 빌리는 거랑 10년 빌리는 거랑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한 일주일 100만 원 빌려줘. 아니면 1년 100만 원 빌려줘. 10년 100만 원 빌려줘. 그러면 이제 아래위로 쳐다보는 속도,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장기로 빌리면 빌릴수록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내가 당장 일주일 전에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00만 원을 빌려주는 거고 내가 1년 뒤에 망하지 않는 전제하에 100만 원을 빌려주는 거고 내가 10년 뒤는요.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비싸야 되는 게 맞겠죠?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을 찾아간 거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결국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죠.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PPI가 이제 문제인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PPI가 CPI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최소 2, 3개월 뒤에 늦어도 4, 5개월 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오늘 발표된 PC를 보면서 계속 가늠해서 물가를 그 금리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표 볼까요? 다른 지표 보면 미국 주거비 쉘터라고 하죠. 쉘터는 올라갑니다. 주거비는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있죠.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임금 상승률은 고만고만합니다. 소소하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실업률도 왔다 갔다 하지만 소소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4.5%가 넘어가면 시장이 좀 바짝 긴장할 수가 있고 5%가 넘어가면 패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선에서 일단 커팅이 돼서 4% 위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가 빼고 다 잡히고 있는 수준이고 오늘 발표된 PC 이건 지난달 것까지니까 PC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뭉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GDP도 발표가 됐었죠. GDP도 2.3%지만 애기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 1.5%도 안 됩니다. 대단한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3%대를 기대했지만 처음에 2.7% 기대했다, 3% 기대했다가 2.7% 기대했다가 이 속보치가 2.3%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아직 미국 경제도 견조하다라는 거 변함없는 그 지금 보여주는 그 도표들의 결과값을 추론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앞으로도 금리 인하는 쉽지 않겠다. 시장이 그걸 기조에 깔고 간다면 더 이상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진 않고 대신에 지표들 보시는 PC 또 보이죠? 위에 보시면 임금 상승률, 실업률 이런 지표들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고 재미있는 건 이런 지표들은 매주 나온다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 CPI, PCI, PPI 이런 지표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꼭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미국 P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예상치랑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어제 나온 건 뭐고 오늘 나온 건 뭐예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나와 있죠. 위에 보시면 개인 소비 지출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에를 보셔야죠. 4분기 작년 4분기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4분기 종합. 이거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다 추론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기 YOY죠. 전년 대비 MOM 지난달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계절성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예측치 그대로 나오고 이번 달에도 개인 소비 이건 근원 PC죠. 밑에 있는 건 그냥 PC입니다. 그냥 예측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별로 반응도 없었고 갈 길 가고 있는 거고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고 요즘 그 딥시크라고 아시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충격, 패닉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생각도 없고 인상은 더더욱이 할 생각이 없고 파월 의장도 그런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다음 스텝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굳이 물론 말 뒤집기 선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바로 3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파월을 실없는 사람으로 보겠죠. 그럼 진짜 가문의 망신으로 파월은 두고두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꼭 한 말씀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수로 ETF에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지수 해봤자 3개월 만기고요. 만기를 또 연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당분간 그 스윙 조심하라고 그랬죠. 오버나잇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지표 발표가 난 다음에 5분, 10분, 심지어는 30분 이후에 아니면 나 좀 아리까리해 그러면 미장 이후에 보시면서 그때 자리값을 찾으시는 게 우리의 일이지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궁금해만 하십시오. 그거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0틱, 2000틱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면 꼬리를 달고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상태가 1000틱, 2000틱을 꼬리를 말고 올라왔는데 내가 하단에 매도로 머리를 쳐박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내 계좌는 망가진 상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 시황은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만 아시고 그럼 상승 쪽에 힘이 강하겠네. 아니면 보합세겠네.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시면서 차트를 막 후배 파면 되는 겁니다. 못 파시겠으면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차트 파는 법, 그리고 진입 타점, 청단 타점 잡는 방법 일일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니까 이거 매주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간 또 여러분들 감도 오시겠죠? 감이 오면 곧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공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이번 달은 14승 4패했고 지난달은 1패인가? 3패인가 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절반 이상 이기신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시겠지만 손익비 관리 못한다면 손실이죠. 하지만 승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당연히 수익이겠죠. 그 패가 아주 이상하게 손절 풀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수익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실 거라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배워가실 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것이고 금리 결정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준의 또 금리 경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ISM이 집계하는 PMI 지표나 또 인플레이션 지표 등 이러한 경제 지표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경제 지표 분석과 더불어서 단타하는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설 연휴 동안 또 중국의 가성비 AI, 이 딥시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엔비디아가 장중에 17% 정도 폭락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또 딥시크가 좀 엔비디아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에게 추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나스닥 선물 좀 하락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제가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올려드렸지만 기사를 처음 발견한 건 저였고, 저였고 그리고 그걸 올려드리고 분석을 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석했던 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분석을 했던 건 참 딥시크 여파가 엄청날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는 기업 분석가나 경제학자,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개발하는 거, 아니 오픈 AI, 챗 GPT죠. 그쪽에서 개발하는 비용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개발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10분의 1도 안 든대. 그럼 주주들은 어떨까요? 니네들이 해먹은 거 아니야? 일단 이 소리 나올 거고, 이때까지 헛발질했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중국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엔비디아 칩을 씁니다. 문제는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칩을 씁니다. 저성능 칩을 좀 씁니다. 두 번째는 지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하더라도 판매처가 없습니다. 누가 사줍니까? 미국이 다 저지하는데 이 가격이 그러니까 10배가 높은 가격이 좀만 낮아지면 미국이 그거 사게 내비두겠습니까? 못 사게 합니다. 지금도 중국 거 못 사게 하고 수출도 못 하게 하는데 AI라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취임식 할 때 그리고 나서 AI 무슨 첨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슨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만들었어라고 막 자랑하는데 그걸 내비두겠습니까? 팔 데도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14억 인구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지만 13억 인구가 다 AI를 쓸까요? 아니요. 그중에서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팔아야 되는데 어디다 팔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볼 거는 일단은 미국으로 가는 또 첨단 산업,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막히겠죠. 또 통제가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미국에서 개발한 AI가 중국에서 개발한 AI가 미국 걸 뺏겼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뺏겨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이 이상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요거보다 좀 높은 수준, 나은 수준 이 정도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보안을 강화하겠죠. MS에서 그것도 발견했습니다. 훔쳐갔다는 거. 근데 다 설이니까, 그렇다는 설이니까 미국 쪽에서도 당연히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단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어차피 중국 거 살 사람도 없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물론 순식간에 검색 1위까지 올리긴 했지만 그거 딱 한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보안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쩌려고요? 그러면 바로 삭제할걸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제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도 깔지 않아요. 혹시라도 유출될까 봐. 네, 그 유명한 뭐 태무 땡땡 쇼핑몰에서 뭐 사은품도 받으시는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미국인이라고 다를까요? 영국인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중국 제품 안 쓸 것 같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미국 제품 사서 쓰지. 그래서 지금 미국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계기로 AI에 관련된 생산성, 가성비를 좀 제고를 해봐야 된다는 게 미국 전체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미국의 원가 절감이 들어가겠죠. 그게 고용 뭐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용 투입을 좀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하는 그 시간의 속도를 더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격을 좀 완화할 것 같고 당분간은 시장이 논의할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도 뭐 동결이고 나머지도 뭐 그냥 그렇고 관세도 지금 뭐 때리네 마네 경고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딥시크 이제 등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좋잖아요. 앞으로 미국 AI 어쩌나, 이제 미국 뭐 AI 패권은 중국이 가져가나 막 말하기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우리 뭐라고 그랬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차트 보시라고. 돈 버셔야죠. 언제 그 뉴스 듣고 있습니까? 뉴스는 제가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딥시크 여파는 현재 미국에 좀 많은 충격을 주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 AI 성장에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다이어트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딥시크로 인해서 또 미국 AI 제품의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서 미국 시장이 숨고르기 이후에 추후에 또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허생 마스터님이 나오신 만큼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 관련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미국의 여러 주로 확산될 조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단기간에 비트코인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런 건 이제 말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말에 의해서 막 펌핑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쫙 가라앉습니다. 그게 제일 심한 게 비트코인이고요. 코인 종류입니다. 그래서 막 펌핑할 때 사면 내가 사고 나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 같잖아요. 10% 10% 올라서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마이너스 20% 원상태. 한마디로 그 미국의 그 나스닥하고 똑같죠. 실적에 받쳐주지 않으면 한번 펌핑이 났던 게 결국 주저앉습니다. 이게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파월 의장이 처음에 비트코인 말을 트럼프도 그랬죠. 트럼프도 처음 말할 때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말했고 그리고 나서 파월이랑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테드 전화를 했고 파월도 임기가 2월까지죠. 아마 제가 알기로 2월까지일걸요. 그래서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생각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이제 또 수장들은 또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그러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각국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상황입니다. 쓰레기라고 한쪽은 쓰레기라고 하고 한쪽은 사고 있고 근데 그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 코인 종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투자하면 안 되신다 그랬죠? 돈 버신 걸로 투자하십시오. 지금 뭐 코인이 뭐 20만 달러, 2억 5천, 뭐 2억 6천 간다. 막 이렇게 간다고 해서 막 전 재산을 올인하고 하시면 큰일 난다 그랬죠? 저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그 나스닥 우리 그 해외 선물에 돈을 버셔서 코인은 여분의 돈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데일리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 왠지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왠지 올라가는 듯한 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살짝 주저앉긴 했지만 살짝 주저앉긴 했지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4시간 봉으로 보면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왠지 좀 누워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보면 왠지 더 누워 있습니다. 15분 봉으로 보면 뭔가 하락할 것 같고 5분 봉으로 보면 하락했네. 3분 봉으로 보면 하락 중이네. 1분 봉으로 보면 또 올라오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코인 하실 때는 딱 1시간 봉 여기서 가로지지장선이죠. 이런 자리를 체크들을 하셔서 이게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지리저항 파악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4시간 봉이나
아니면 1시간 15분봉, 30분봉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다시피 1분봉에서 막 올라간다고 따라 타고 3분봉에서 내려간다고 내리고 매도로 들어가고 5분봉에서 또 내려가는 것 같다고 내려가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자금이 박살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 있지만 어디죠? 10만 6천, 10만 4천이군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코인과 관련된 애널들이라고 그러죠. 애널 패널들. 그런 사람들은 20만 달러 이상을 보고 있고 20만 달러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 정도 수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그 정도 수익을 먹기 위해서 하방이 조금 더 열려있는, 100% 이상 열려있는 건 아니지만 하방이 조금 많이 열려있는 이 상태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레버리지를 넣고 2배든 5배든 넣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 말고 알트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은 보시다시피 계속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언제 끝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증시가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지 않을까요? 경제 위기가 오면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오면 마찬가지로 아래로 곤두박질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극위험 자산이고 또 뭐죠? 가장 유동성을 빨리 반영하는 그런 상품군입니다. 그래서 만약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제가 빨리 또 탈출해야죠. 2022년도에 코인이 엄청나게 하방을 찍었습니다. 99% 빠진 애도 있고요. 알트코인 중에 뭐 50%, 60%는 기본이고 심지어 비트코인도 70%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오셔서 이 코인 좋아요, 저 코인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코인을 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수익 나면 여러분들이 잘한 거고 못하면 제가 찝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건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올라간다. 하지만 하방은 일정 부분 좀 닫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니까 일목균형표하고 그 다음에 가로지지 저항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매매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공부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한 추후의 전망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RSI,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렘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왜 매수일까요, 마스터님? 차트 보겠습니다. 네. 네, 시간 없으니까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끔 보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122평선입니다. 자, 우리 허생 차트에서도 122평선은 차트 기준선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하방을 보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뒷구이로 섰습니다. 뜬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애교죠. 네, 이 자리 맞고 여기서도 이 부분을 맞고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 정도 여기를 찍으면 최소 중간 바닥 정도는 됩니다. 중간 바닥 정도를 하면 구름대 상단 정도까지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주가가 멀리는 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자리를 보시면 음운이죠. 음운으로 되어 있고 지금 평평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정 수준, 그 자리가 이 자리죠. 100.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100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100을 못 넘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이 자리죠.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900 정도가 되겠네요. 900. 900선에서 1차적으로 저지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자리가 양운으로 돼야지만 힘있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평선이 역배열된 단계죠. 정배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리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900대 차트로 보면서 이제 위장이 개장되면 이 자리에 한번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이 700선, 700, 710선. 이 정도, 이게 구름대 하단하고 122평선 차트 기준선 자리입니다. 이 존에서 한번 매수 한번 장 시작되면 바닥 보실 거 권해드리고, 만약 이 자리가 오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안정적인 좀 자리를 받으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봉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럼 과거를 되돌려 보셔야죠. 여기를 보시면 대부분 62평선 차트는 기본적으로 차트가
이 62평선 그리고 122평선이 예, 그 추세를 움직이는 이제 그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62평선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주저앉은 게 아닙니다. 아직 여기서 살짝 예, 평평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일본 기준으로 나사 선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여기서 이 왼쪽을 쭉 보셔야죠. 62평선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네, 올라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62평선을 맞고 참 많이 예, 튀었죠. 그리고 이제는 120평선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하방으로 쏟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120평선 지켜냈고 아직까지 62평선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선 오기 전에 예, 21,900선 네, 거기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자리, 네 자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네, 오시면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름대를 보실 때는 지금 현재 캔들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구름대는 색깔 구별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죠. 이 자리는 지지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의 하단만 예, 우리는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2평선 공략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예, 차트로 보신다면 우리가 아까 이 정도까지 내려올 걸로 봤죠. 710 그리고 700까지 내려올 걸로 봤으니까 이 정도에서 매수를 받아 보시던가 아니면 이게 위에 이쪽까지 오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더 좋죠. 이렇게 기준선으로 매수를 받으면 되니까 자, 미증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